국내 1호 인터넷은행 K뱅크의 기업 공개 추진 전략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지난해 상장 철회 이후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됐다는 지적입니다. 수익성과 건전성 등 핵심 재무지표가 계속 악화되면서 향후 K뱅크의 상장 도전은 점점 더 험난한 여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뱅크는 IPO 추진을 중단하고 잠정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K뱅크는 카카오뱅크 상장 등의 영향을 받아 2021년 9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IPO 준비를 해왔지만 불안정한 시장 환경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지난해 2월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K뱅크는 IPO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IPO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IPO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악화된 재무 여건 등으로 인해 당장 상장 추진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장 추진에 앞서 당장 수익성을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K뱅크는 지난해 실적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K뱅크의 지난해 3분기 누적순이익은 38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6.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핵심 수익원인 이자, 수익이 3,467억 원에서 6,382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크게 부진한 결과입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이익이 부쩍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순이익 1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 줄었고 2분기엔 순이익 147억 원으로 31.0% 감소했습니다. 3분기 들어선 순이익이 다시 132억 원으로 줄며 전년 동기 대비 48.6% 쪼그라들었습니다. 앞서 선제적인 고금리 예금 정책을 펴서 수신시장을 주도했으나 조달금리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며 수익성 지표가 악화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동안 적자 행보를 걷던 K뱅크는 2021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 궤도에서 이탈해 상장 적기를 놓쳤다는 평가입니다. K뱅크의 부진은 특히 국내 1위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대비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3분기에만 순이익 954억 원을 거뒀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순이익 2,793억 원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37.9% 급증했습니다. 2016년 회사 출범 이래 최대 순이익 달성 기록이었던 지난 2022년 2,631억 원의 성적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인터넷은행 후발주자 토스뱅크도 지난해 성장세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3분기 86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인 2022년에만 2,644억 원의 순손실이 났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업계는 현재 현금 흐름대로라면 토스뱅크의 흑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수익성이 한풀 꺾인 K뱅크 입장에선 다소 아쉬운 경영 성과입니다. 플랫폼의 한계로 당장 수익성을 만회할 탈출구를 찾기도 경쟁사보다 어려운 상황이죠. 카카오뱅크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등의 업고 지속 이용자를 늘리고 있고 토스뱅크도 토스앱의 힘을 빌려 공격적으로 세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연내 토스뱅크 이용자가 K뱅크를 압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말 토스뱅크 고객수는 860만 명으로 K뱅크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2개월 사이 토스뱅크가 61만 명 증가하는 동안 K뱅크는 23만 명 확대에 그쳤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 고객수는 2천만 명을 훌쩍 넘겨 K뱅크의 2배 이상 규모입니다. 지난해 K뱅크는 재무지표 악화 등 리스크 관리에도 일부 실패했습니다. K뱅크는 다른 인터넷은행보다 고신용자를 공략하는 전략을 취했지만 연체율은 3분기 말 0.90%로 국내 은행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수신잔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K뱅크의 3분기 말 수신잔액은
17조 2,400억 원, 여신잔액은 12조 8,100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토스뱅크의 여신잔액은 11조 2천억 원이지만 수신잔액 22조 7천억 원으로 이미 K뱅크 규모를 앞섰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수신잔액 45조 7천억 원, 여신잔액 37조 1천억 원으로 K뱅크의 3배 수준입니다. K뱅크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하고 있어 IPO를 통한 자본 확충이 시급하지만 지난해 상장 철회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K뱅크의 보통주자본 비율과 기본자본 비율은 각각 12.73%로 2년 전인 2021년 말 대비 약 4.5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최근 2년 사이 K뱅크의 총자본 비율은 18.12%에서 13.91%로 4.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국내은행의 평균 BIS 기준 총자본 비율이 15.56%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BIS 기준 총자본 비율은 은행업계 최고 수준 30.67%로 확인됐습니다. K뱅크의 IPO 계획이 수렁에 빠지면서 KT그룹 차원에서도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뱅크와 밀리이서제는 KT가 그룹 차원에서 IPO를 추진한 대표적인 비통신 핵심 포트폴리오입니다. 밀리이서제는 앞서 한 차례 상장 철회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해 증시 입성 제도 전에 성공한 만큼 현재 K뱅크의 IPO 여부에 그룹 기대가 쏠려 있습니다. K뱅크에게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상장 완료 시점까지 2년 반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K뱅크는 지난 2021년 7월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MBK파트너스, 베인엔캐피탈, MG새마을금고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7,2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5년 내 상장을 약속했습니다. K뱅크 최대 주주 BC카드는 FI에게 5년 내 적격 상장에 실패할 경우 경영권 지분까지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동반 매각 청구권을 부여했습니다. K뱅크가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BC카드 보유 지분 69.54%까지 함께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SK스퀘어 손을 떠난 11번가 강제 매각 사례처럼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BNK금융지주에서 디지털 금융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이제 막 K뱅크로 둥지를 옮긴 최우영 신임 은행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우영 은행장은 올해 1월 1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K뱅크의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을 올려 수건과제 기업 공개를 성사시켜야 하는 책임감이 주어진 셈입니다.